안녕하세요. 빠우사 한님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The Power of Now, 지금 이 순간의 힘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영성 안내자이자 작가예요. 지금 이 순간이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삶을 경험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과 다른 무엇을 요구할 때마다 나 자신 그리고 삶과 분리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에크하르트 톨레가 적고 류시화가 옮긴 Now, 미래의 행성을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책 중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는 용기 라는 챕터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펼쳐지는 삶은 이미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는 지금 이 순간과의 관계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취하고 있는 모든 모습과의 관계다. 즉, 지금 존재하는 것들, 지금 일어나는 것들과의 관계다. 만일 지금 이 순간과의 관계가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면 그 기능장애는 당신의 모든 관계,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 반영될 것이다. 에고는 간단히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과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관계.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이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일단 의식의 특정 차원에 도달하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적이 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 순간은 삶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는 삶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정하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그것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그것이 어떤 변장을 하고 나타나든 그것을 환영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삶 쪽에서도 당신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협조적이고 환경들도 협력적이 될 것이다. 한 가지 결정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한 가지의 결정을 다시 또 다시 내려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결정은 곧 에고의 종말을 의미한다. 에고는 결코 현재의 순간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삶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에고의 본성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기 때문이다. 에고는 시간을 먹고 산다. 에고가 강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당신의 삶을 점령한다. 그때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이 과거 또는 미래와 관계가 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을 과거에 의존하고 성취감을 미래에 의존한다. 두려움, 불안, 기대, 후회, 죄책감, 분노는 시간에 묶인 의식 상태의 기능장애들이다. 에고가 현재의 순간을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물이며 나머지 하나는 적이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그것들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때 당신이 그것들을 알아보고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에고에게 지금 이 순간은 기껏해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쓸모가 있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미래의 어떤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가주는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으로서밖에 오지 않으며 따라서 미래라는 것은 당신 머릿속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이곳에 결코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느라 언제나 바쁘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일이며 이러한 태도가 더 두드러질 때 지금 이 순간은 마치 극복해야 할 하나의 장애물처럼 여겨지고 다루어진다. 이때 성급함, 좌절,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나날의 현실이자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다. 지금 이 순간인 삶은 하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당신은 그 문제들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며 행복하고 만족하고 진정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물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이다. 해결하는 모든 문제마다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하나의 장애물로 보는 한 문제의 끝은 있을 수 없다. 삶은 또는 지금 이 순간은 말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존재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는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하나의 문제로 본다면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문제가 될 거예요. 당신이 나를 하나의 장애물로 여긴다면 나는 하나의 장애가 될 거예요. 가장 나쁜 경우는 현재의 순간을 적으로 취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또한 매우 공통된 현상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싫어할 때,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불평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욕을 퍼부을 때, 당신은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 대화가 했어야 했다와 하지 말았어야 했다로 비난과 탓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 당신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과 언제나 다투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삶을 적으로 만들고 있고 삶은 말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싸움이라면 당신은 싸움을 얻게 될 거예요. 이때 외부 현실은 적대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외부 현실은 언제나 당신 내면의 상태를 당신에게 다시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자주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현재의 순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것을 하나의 장애물로 여기는가? 나는 그것을 하나의 적으로 몰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전부이며 삶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 질문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 안의 에고의 가면을 벗기고 당신을 현존의 상태로 데려가는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다. 물론 이 질문은 절대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삶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옳은 방향을 가리키는 쓸모있는 표지판이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종종 자신에게 그 물음을 던져보라. 지금 이 순간과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안에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는 순간,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의 관계가 비정상적임을 아는 순간, 당신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게 된다. 그 알미 곧 현존의 일어남이다. 당신이 그 기능 장애를 아는 순간, 그것은 녹아서 사라진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아는 순간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린다. 암과 함께 선택 능력이 찾아온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예 라고 대답하는 선택. 그것을 자신의 친구로 만드는 선택이. 표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순간은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당신 삶의 모든 날들은 서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수천 개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순간들의 끝없는 연속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많은 순간들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님을.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당신의 삶 전체는 이 끝없는 지금에서 펼쳐진다. 과거나 미래의 순간들까지도 당신이 그것들을 기억하거나 기대할 때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거기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다시 말해 내용물과 지금 이 순간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의 공간이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혼동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그 내용물과 혼동할 때 시간의 환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에고의 환상도 일어난다. 여기 하나의 역설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실체를 부정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해,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모두 시간이 걸린다. 모든 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이름 붙인 대로 이 피비린내 나는 시간의 폭군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시간은 당신을 사정없이 끌고 가는 난폭한 강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최근 나는 오랜 친구들인 한 가족을 만났다. 한동안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았을 때 나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하마터면 이렇게 물을 뻔했다.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가 당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지팡이를 짚고 걷는 어머니는 키도 줄어든 것 같았고 얼굴은 오래된 사과처럼 오그라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에너지와 열정, 젊음의 기대가 넘치던 딸은 새 아이를 키우느라 몹시 고단하고 지쳐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기억해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래 거의 30년이 흘렀다는 것을. 시간이 그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나를 보았을 때 틀림없이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역설이다. 어느 곳을 둘러보든 시간의 존재를 알려주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무수히 많다. 30년 전에 찍은 사진과 비교할 때 상한 사과와 같은 욕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 하지만 당신은 결코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할 수 없고 시간 그 자체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당신은 언제나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경험할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만을 경험할 뿐이다. 직접적인 증거만을 놓고 말한다면 거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에고가 사라진 상태를 미래의 목표로 만든 다음 그것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더 많은 불만족과 더 많은 내적 갈등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그 상태를 성취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에고로부터의 자유가 당신의 미래의 목적일 때 당신은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은 더 많은 에고를 의미한다. 자신의 영적 추구가 가면을 쓴 에고의 형태가 아닌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자신의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 미래의 목적이 된다면 에고를 제거하려는 그 노력조차 더 많은 에고를 위한 위장된 추구일 수 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은 정확히 이런 의미다. 즉, 에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자신인 에고는 시간, 즉 과거와 미래를 먹고 살며
시간은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시간은 저기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지각을 위해 필요한 마음의 구조물이며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당신 자신을 아는 데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시간은 삶의 수평적 차원, 현실의 표면층이다. 그리고 깊이를 가진 수직적 차원이 존재한다. 이 수직적 차원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라는 입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시간을 더 주는 대신 시간을 제거하라.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시간을 제거하는 것은 에고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영적 수행이다. 시간의 제거를 말할 때 물론 우리는 시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시계의 시간은 약속을 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시간의 사용을 말한다. 시계의 시간 없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시간의 제거이다. 심리적인 시간은 에고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한다. 피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의 있음과 조화를 이루어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마음내켜 하지 않는 것이다. 삶에 습관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예로 바뀔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도록 당신이 허락할 때마다 당신은 에고뿐 아니라 시간을 사라지게 한다. 에고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즉 과거와 미래를 현재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에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직후의 짧은 순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순간과 우호적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어떤 것도 에고를 오랫동안 만족시키지 못한다. 에고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불행해지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또는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이 취하는 형상이다. 당신이 내면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한 그 형상들은 바꿔 말해 세상은 뚫을 수 없는 장벽이 된다. 그 장벽은 당신을 형상을 초월한 본래의 존재로부터 분리시킨다. 당신의 본래 존재인 형상 없는 생명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킨다. 지금 이 순간이 취하는 형상에게 내면으로부터 긍정을 보낼 때 바로 그 형상들 자체가 형상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된다. 이때 신과 세상 사이의 분리가 사라진다.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 취하는 형상에 반발할 때 당신이 지금의 순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장애로 또는 하나의 적으로 취급할 때 당신은 형상과의 자기 동일시를, 즉 에고를 강화시킨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고는 반발하는 것이다. 반발이란 무엇인가? 반응하는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이다. 더 많이 반발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형상과 묶이게 된다. 형상과 더 많이 동일시될수록 에고는 더 강해진다. 그때 당신의 순수 존재는 형상을 통해 더 이상 비쳐나오지 않거나 아주 희미하게만 비쳐나올 뿐이다. 형상에 대한 무저항을 통해 당신 안의 형상을 초월한 것이 나타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현존이다. 짧은 수명을 가진 당신의 형상, 그 사람보다 훨씬 큰 침묵의 힘이다. 그것은 형상들의 세계 속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당신 자신이다. 무저항은 우주의 가장 큰 힘으로 가는 열쇠다. 그것을 통해 의식은 형상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된다. 무엇이 존재하든 무엇이 일어나든 형상에 대한 마음속 무저항은 형상의 절대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 저항은 세상과 세상 속 일들을 더 현실적이고 더 견고하게 보이도록 만들며
실제보다 더 오래가게 만든다. 형상을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에고도 마찬가지다. 마음속 저항은 세상과 에고에게 무게와 절대적인 중요성을 안겨주며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과 세상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이때 형상의 놀이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잘못 인식되며 그것이 당신의 인식일 때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삶이 취하는 많은 형상들은 덧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 모두가 무상하다. 사물들, 육체와 에고들, 사건들, 상황들, 생각들, 감정들, 욕망들, 야망들, 두려움들, 인간관계의 드라마들.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가장하고서 왔다가는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가버린다. 그것들이 나온 무의 세계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것들은 정말 실제하는 것들이었을까? 정말로 그것들은 하나의 꿈, 형상의 꿈 이상이었을까?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간밤의 꿈은 사라진다. 우리는 말한다. 아, 단지 꿈이었군. 실제가 아니었어. 하지만 꿈속의 무엇인가는 실제였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것이 단지 또 다른 꿈이 아닐까 의심한다. 지금도 당신은 작년에 떠났던 휴가 여행이나 어제 있었던 인간 드라마를 되돌아보며 그것이 지난밤의 꿈과 매우 비슷하다는 걸 발견한다. 꿈이 있고 꿈을 꾸는 자가 있다. 꿈은 형상들의 일시적인 놀이다. 세상이 그것이다. 상대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꿈꾸는 자, 절대적 실체가 있다. 그 안에서 형상들은 오고 간다. 꿈꾸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 꿈의 일부이다. 꿈꾸는 자는 그 꿈이 나타나는 그 꿈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이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 배후의 절대적인 것, 시간 배후의 영원, 형상들 내부와 배후의 의식이다. 꿈꾸는 자는 의식 그 자체, 본래의 자신이다.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꿈에서 깨어날 때 에고가 창조한 지구 차원의 드라마는 막을 내리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꿈이 일어난다. 이것이 새로운 지구다. 각 사람의 삶에는 형상의 차원에서 성장과 확대를 추구할 때가 있다. 이것은 육체적인 허약함이나 금전적인 결핍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고 힘쓰는 때이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는 때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 때이다. 이것은 음악 작품이나 미술 작업일 수도 있고 저술 활동, 봉사와 역할, 또는 당신이 설립해 큰 공헌을 세운 사업체나 단체일 수도 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의 주의력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 그 현존이 흘러들어와 당신이 하는 일을 변형시킬 것이다. 그 안에 깊이와 힘이 생겨날 것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때, 당신이 하는 일에 기쁨과 생명력이 있을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 순간과 우호적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효과적인 행위를 위한 기초다.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있다. 어떤 한계들은 외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지만 어떤 한계들은 당신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도 있다. 그것들은 오직 의식 속에서만 뛰어넘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늦건 이르건 간에 그것들을 만날 것이다.
그 한계들은 당신을 에고의 반응에 갇히게 한다. 이것은 심한 불행을 의미한다. 아니면 당신은 일어나는 일들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함으로써 내면에서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 한계들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순응하는 의식 상태일 때 당신의 삶의 수직적인 차원이 열린다. 그때 그 차원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이 세상 속으로 나온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을 무한한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가 한계 상황에 이르러 자신을 열고 순응한 어떤 이들은 영적 치료사나 영적 교사가 된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이 세상에 창조적인 선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사심없이 일한다. 1970년대 말 나는 내가 공부하던 런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원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한두 명의 친구와 날마다 점심을 먹곤 했다. 가끔씩 근처 테이블에 휠체어에 탄 한 남자가 앉곤 했다. 그는 대개 서너 명의 사람들과 함께였다. 하루는 그가 바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가 있었다. 나는 내 눈이 보고 있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거의 온몸이 마비된 듯했다. 몸은 수척하고 머리는 영구적으로 앞으로 구부정해져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그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음식물 대부분이 밖으로 흘러내려 또 다른 남자가 그의 턱 밑에 받쳐들고 있는 작은 접시 위로 떨어졌다. 이따금 휠체어에 묶인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목쉰 소리를 내곤 했다. 그러면 누군가 그의 입에 귀를 가까이 갖다 댄 뒤 놀랍게도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나는 내 친구에게 그 휠체어 탄 남자를 아느냐고 물었다. 친구가 말했다. 물론이지. 그는 수학과 교수이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 학생들이야. 그는 운동신경 질환에 걸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차례차례 마비되었어. 그는 길어야 5년밖에 살 수 없대. 한 인간에게 일어난 가장 끔찍한 운명이지. 몇 주 뒤 내가 그 건물을 나서는데 그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전동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잡아주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놀랍게도 나는 그의 눈이 무척 맑은 것을 보았다. 그 눈에는 불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금방 알 수 있었다. 그가 저항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는 삶에 완전히 순응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 해 뒤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다가 나는 국제적인 시사 잡지의 표지에 실린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되어 있었다. 스티븐 호킹이 그였다. 그 잡지 기사에는 여러 해 전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가 느꼈던 것을 확인해주는 아름다운 문장이 실려 있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는 말했다. 이보다 더 많은 걸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불행과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행성에 퍼져 있는 하나의 병적 증세다. 대기오염이 바깥 차원에 있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마음은 마음 안에 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곳만이 아니라 충분한 것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훨씬 더 많다. 놀라운 일인가? 그렇지 않다. 풍족한 세계는 형상들과 훨씬 더 깊이 동일시되고 내용물 속에 더 많이 실종되고 에고 속에 더 많이 갇힌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일들에 의존해야 한다고, 다시 말해 형상의 세계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일어나는 일들은 우주에서 가장 불안정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들은 현재의 순간을 이미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엇인가 때문에 망쳐진 것으로 바라본다. 또는 일어나지 않은, 하지만 일어났어야 할 무엇인가 때문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그리하여 그들은
삶 자체의 본래부터 내재해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완벽함, 언제나 이미 이곳에 있는 하나의 완벽함을 놓쳐버린다.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너머, 형상 너머에 놓여 있는 완벽함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어떤 형상보다 더 깊고 시간에 손상되지 않는 그 완벽함을 발견해야만 한다. 순수한 있음의 기쁨, 그것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어떤 모습, 소유, 성취, 사람 또는 사건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기쁨은 결코 외부에서 당신에게 올 수 없다. 그것은 당신 안의 형상을 초월한 차원으로부터, 의식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며 따라서 본래의 당신 자신과 하나다. 에고는 어떤 종류의 손상도 경계한다. 나라는 마음속 형상을 복구시키기 위해 자동 에고 수선 장치가 작동한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무랄 때 에고에게 그것은 자기 존재의 손상이다. 따라서 에고는 정당화와 방어와 맞비난에 나선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상된 자기 존재감을 수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뛰어든다. 상대방이 옳은가 그른가는 에고에는 상관이 없다. 에고는 진실보다 자기 보존에 훨씬 더 관심이 크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마음속 형상의 보존이다. 다른 운전자가 당신을 멍청이라고 부를 때 되받아서 무엇인가를 소리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일도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에고 수선 장치다. 가장 흔한 에고 수선 장치 중 하나는 화내는 일로 일시적이지만 에고를 거대하게 부풀게 하는 원인이 된다. 모든 수선 장치는 에고에게 완전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기능장애적이다. 그 기능장애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은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과장된 환상의 형태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에고의 손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복구하려는 시도 없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다. 나는 당신이 이따금 이것을 실험해 보기를 권한다. 이를테면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 탓으로 돌리거나 험담을 늘어놓을 때 즉각적으로 응수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도록 허용하고 그것이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느낌인지 지켜보라. 몇 초 동안은 불편함을 느낄지 모른다. 마치 자신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러다가 당신은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하나의 내면 공간을 자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전혀 손상당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당신은 확장되었다. 그때 당신은 아마도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손상당한 것처럼 보이고 철저히 무반응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어떤 것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작아짐으로써 더 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형상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때 당신은 형상과의 동일시로부터, 마음속 자기 이미지로부터 걸어 나온다. 더 작아짐으로써 당신은 사실 더 넓어지며 진정한 존재가 앞으로 나올 공간을 만든다. 그때 형상을 넘어선 본래의 존재, 그 진정한 힘이 명백히 약해진 형상을 통해 빛날 수 있다. 이것이 예수가 말한 너 자신을 부정하라 또는 너의 다른 쪽 뺨을 내밀라의 의미다. 물론 이것은 욕설과 학대를 끝없이 참고 자신이 무의식적인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니다. 때로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 딱 잘라서 그만두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에고의 방어 없이도 당신이 하는 말에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반발과는 다르다.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질적으로 차원 높은 거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특별히 아무 존재도 아닌 것에 만족하고 앞으로 나서지 않는 데 만족한다면 당신은 우주의 힘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에고에게 허약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유일하게 진정한 힘이다. 이 영적인 길은 이 시대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리고 시대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행동 조건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